자, 이제 마무리의 표현에서는 종이 연필을 이용해서 사과의 얼룩, 무늬들을 살짝씩만 표현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 작은 얼룩이라든지 아주 좁은 면적의 밀도 표현에서는 이 종이 연필을 사용해서 살짝씩 비벼주시면 작은 색감의 변화들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두 개의 사과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사과가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볍게 구의 기본 형태를 응용해서 형태를 진행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앞쪽에 놓여진 사과에 큰 틀을 하나 잡아줬고요. 뒤쪽의 사과도 가볍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사과 꼭지의 형태도 살짝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둠의 흐름들도 가볍게 위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가볍게 사과의 형태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색감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사과는 약간 까다로운 위치에 시선 방향으로 형태가 잡혀져 있는데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사과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과의 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덩어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색감을 한번 진행을 시켜볼까요? 자, 가장 어둡게 잡히는 안쪽의 어둠 흐름들의 색감을 먼저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서 어둡게 잡히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밝아지는 표현이에요. 자, 사과에 돌아가는 결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둡게 잡히는 가지의 표현도 색감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포인트를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요. 자,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중간 톤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보다 확실하게 톤의 색감을 풀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덩어리의 결 방향을 살려서 색감을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빛을 받는 부분의 표현은 정확하게 밝음의 흐름을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음을 찾아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남겨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표현들은 정확하게 밝음의 위치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색감을 깔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밝음의 포인트 살짝 피해서 어둠의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의 사과의 기본 색감을 결 방향성에 맞춰가면서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사과도 사과의 결 방향에 맞춰서 기본 색감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형태의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색감을 강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사과는 앞쪽 사과의 그림자와 만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쪽 사과에 비해서 어둠의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시키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죠. 만나는 부분의 그림자 색감을 확실하게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색감을 과감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둠의 색감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진행 속도와 그림의 입체감이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큼의 어둠의 색감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그림의 표현력 연습을 하실 때 어둠의 포인트 색감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으로 덩어리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아래쪽에서는 확실히 강한 톤의 표현을 잡아주시고요.
위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밝음이 나오고요. 다시 가장 끝부분에서는 살짝 색감을 강조시키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앞쪽 사과와 뒤쪽 사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감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앞쪽의 사과부터 다시 사과의 결 표현들을 조금 더 살리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색감이 강하게 맺히는 부분에 어두운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색감을 차분하게 쌓아 보도록 할게요. 처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색감을 서서히 쌓아 올려서 덩어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기초 색감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중반 이후 과정을 보다 쉽고 편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처음 과정에서 색의 흐름이라든지 덩어리의 구조 표현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중반으로 갈수록 그림을 진행시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의 밀도를 확실히 올려주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사과는 빨간색의 고유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감을 너무 가볍게 진행을 해주면 사과의 질감이라든지 물체의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과의 색감을 밀도 있게 만들어주면서 확실한 무게감의 표현을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밝은 부분은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사과 특유의 광택의 질감도 정확히 전달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사과 어둠과 밝음이 만나는 중간면의 색감들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사과의 돌아 나오는 결 방향성에 맞춰서 선을 쌓아주면서 중간 톤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의 톤은 밝게 유지를 시켜주시면서 중간 톤의 색감을 강조시켜서 돌아가는 덩어리의 입체 표현을 조금씩 강조시키고 있어요. 자, 넘어가는 가장 끝부분의 색감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쪽 넘어가는 부분의 중간색도 조금 더 색감을 잡아볼까요? 자, 윗부분의 색감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네요. 자, 윗부분의 색감을 조금 더 쌓아주면서 입체 표현을 보다 확실하게 강조를 시켜볼게요. 모든 선을 돌아가는 결 방향대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의 선들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된 결의 표현은 사과의 결 방향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질감의 느낌을 살리는 데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무리의 표현은 사과 결 방향대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느낌 전달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선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색감을 결 방향대로 쓸어주듯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 느낌을 보다 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자, 밝은 부분의 색감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가장 밝은 포인트의 하이라이트만 가볍게 남겨주시고 중간색 작업으로 살짝 톤들을 밀도 있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앞쪽 사과의 중간톤 색감들을 밀도를 올려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켰어요. 자, 앞쪽의 사과 표현이 이제 조금 밀도감이 올라왔죠. 뒤쪽의 사과도 앞쪽의 사과처럼 중간톤의 밀도를 올리면서 표현을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의 사과도 어둠의 색감을 먼저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준 다음에요. 그 어둠의 색감 흐름에 맞춰서 중간색을
더 밀도 있게 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올리고 있어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풀어지는 중간색을 자연스럽게 쌓으면서 사과의 덩어리 표현과 결 표현을 조금 더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사과의 결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색감을 지속적으로 쌓아주고 있어요. 색감의 톤이 너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사과 결의 얼룩 표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톤 차이를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색감의 톤 차이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사과의 결의 얼룩 무늬를 조금씩 살리고 있어요. 자, 위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색감도 강조를 해주시고요. 밝음의 포인트는 정확하게 남겨서 빛 느낌을 확실히 유지시키면서 덩어리 표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만나는 경계 부분의 톤 차이를 정확히 잡아줘야 사과 앞쪽의 덩어리와 뒤쪽의 덩어리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바닥에 맞닿는 부분에 사과 그림자의 표현을 살짝 잡으면서 기본 색감과 덩어리의 표현을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투명한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사과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면서 색감을 진행시켜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는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어두운 색감의 포인트들을 한 번씩 더 강조시켜 주면서 마무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의 표현부터 강조를 시켜 볼게요. 바닥에 맞닿는 부분에 가장 어두워야 될 색감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를 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면적의 포인트는 아주 좁은 면적으로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둠 흐름의 표현의 극대화를 시켜주시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의 표현에서는 종이 연필을 이용해서 사과의 얼룩, 무늬들을 살짝씩만 표현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 작은 얼룩이라든지 아주 좁은 면적의 밀도 표현에서는 이 종이 연필을 사용해서 살짝씩 비벼주시면 작은 색감의 변화들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종이 연필의 앞쪽 심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여진다고 해서 이게 연필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쪽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종이 연필의 끝을 보면 그냥 종이가 뾰족하게 말려 있는 형태예요. 종이를 이용해서 연필의 색감을 비벼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종이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과의 작은 얼룩들, 전무늬 형태들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 사과도 살짝만 전무늬 표현을 올려주면 느낌이 훨씬 더 사과처럼 보여질 것 같아요. 가볍게 종이 연필로 밀도의 표현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종이 연필의 표현을 통해서 사과의 질감 느낌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연필과 종이 연필을 사용해서 사과의 표현을 연습해 봤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 따라 그려보시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표현력을 높여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